자, 이번 영상에서는 단어 공부, 그리고 비일상적인 주제로 말하기. 자, 드디어 이제 비일상 주제로 넘어가죠, 그쵸? 아마 지금까지 영상에서 계속적으로 일상적인 주제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해드렸고, 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쵸? 아마 앞쪽에, 그쵸?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을 어느 정도라고 말하게 되면 또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이제 마스터를 이렇게 제대로 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신 분들은 아마 이제 비일상적인 주제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일상적인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여야 되는가? 한번 먼저 알려드리고, 이제 그 다음 과정 얘기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마 뭐 복습 같은 느낌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첫 번째는 일상적인 주제가, 그쵸, 당연시 돼야 되고, 일상적인 주제이긴 한데, 조금씩 뭔가 자세하게 얘기가 나오는 상태이셔야 돼요. 그쵸? 사실 이제 시간 텀이 좀 줄고, 그 다음에 뭐 분량이 좀 더 늘어나고 이렇게 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뭔가 이야기가 처음에는 두리뭉실하게 나오시다가, 이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뭔가 얘기가 나오는 상태이셔야 돼요. 너무 자세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쵸, 어느 정도 처음에 일상적인 주제를 시작했을 때보다는, 그쵸, 조금은 자세하게 나오는 정도. 그리고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분량 정도도 한 20문장 정도까지. 그래서 한 20문장 정도 나오시는데, 처음에 10문장 했을 때, 혹은 처음에 일상적인 거를 건드릴 때보다는 조금 이야기가 자세하게, 좀 덜 두리뭉실하게 나오는 정도. 요게 첫 번째 상태시고, 두 번째는 속도가 입에 어느 정도는 붙으셨어야 되겠죠. 그쵸? 속도를 빠르게 연습을 하셨기 때문에 그 속도 자체가 조금 더 빨리 하는 속도가 처음보다는 괴리감이 덜 드는 상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속도가 빠르게 나오게 되게 되면 뻐벅거림이 좀 더 크게 느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그래서 이 뻐벅거림이 느껴지는 게 말을 하는 도중에 내가 속도를 좀 더 빨리 하기 때문에 뻐벅거림이 좀 더 크게 느껴지는 상태. 이 상태가 가장 이상적이신 거고요. 그리고 또 이 뻐벅거림이 느껴지는 것을 기억을 지금 당장 잘 하실 필요는 없으나, 그쵸? 기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 상태.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상태이셔야 된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미리 설명을 드린 세 번째가 미리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시간 텀이 줄어드는 상태. 아니면 줄고 있는 상태. 처음에는 한 3시간이나 2시간 텀이었다면 지금은 2시간이나 1시간 텀 정도 줄어드시고, 이제 분량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20문장 정도까지. 그래서 아마도 비일상적인 주제를 들어갈 때 딱 정리를 하게 되게 되면 한 20문장 정도 분량이 나오시는데, 그쵸, 시간 텀은 한 2시간이나 1시간 사이, 평균 1시간 반 정도 시간 텀의 이야기를 한 20문장 정도로 하실 수가 있게 되고, 느낌상으로 봤을 때 처음에 내가 일상적인 주제를 시작했을 때보다는 좀 덜 두리뭉실하게 조금은 더 자세하게 이야기가 나오시는 상태. 그리고 속도가 빨리는 나오고 아직까지 여전히 나의 속도라는 느낌은 안 들지만 그래도 처음보다는 괴리감이 좀 덜 드는 상태. 그리고 속도가 빠르게 나오기 때문에 뻐벅거림이 좀 더 잘 느껴지는 상태. 그리고 그거를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 딱 요 상태시면 이제 비일상적인 주제를 들어갈 레벨이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어느 정도 상태에서 비일상적인 주제를 들어가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렸죠. 꼭 이거 유념하시고 비일상적인 주제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제가 옆에 글 적은 걸 보시게 되게 되면, 자, 단어 공부 시작이라는 것을 두 번째로 잡아놨고, 비일상적인 거를 세 번째로 잡아놨어요. 그렇죠?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 단어 공부 시작을 먼저 할 건가? 비일상적인 주제를 들어가기 전에? 혹은 비일상적인 주제를 이미 들어가고 나서 단어 공부를 시작하게 할 건가? 이거는 학생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안전빵으로 가려면, 그쵸, 좀 더 안전하게 가려면 비일상적인 주제를 바로 들어가시기보다는 최소한 단어 공부하는 게 어떤 건지, 내가 이제 어떻게 단어 공부를 해야 되는지 요거를 알고 비일상적인 주제를 들어가신 게 조금은 제 생각에는 안전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순서를 제가 단어 공부 시작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비일상적인 주제를 밑에 적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사실 뭐 2번과 3번은 바뀌어도 크게 관계없다. 주제를 일상적인 것을 비일상적인 주제로 바로 바꾸신 다음에 단어 공부를 시작하셔도 관계없고, 단어 공부를 조금 시작을 해보신 다음에 주제를 비일상적인 걸로 바꾸셔도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좀 더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2번 단어 공부 시작을 먼저, 단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먼저 언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단어 공부는, 자, 첫 번째, 어떤 단어로 공부를 할 건가? 그쵸? 이게 1번이 돼야 될 것 같네요. 그쵸? 1번, 어떤 단어를 공부해야 할 건가? 그리고 2번이 이제 예문 만들기가 될 거고, 3번이 일상생활을 떠올리고, 아마 4번 같은 경우는 오늘 제가 언급을 하진 않을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언급하진 않을 거예요. 자, 어떤 단어를 공부해야 되는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뻐벅거린 단어. 자, 퍼즈죠. 퍼즈 생긴 단어. 자, 어떤 단어를, 이 뻐벅거린 단어, 퍼즈 생긴 단어는 제가 일전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자, 기억이 나실 때, 단어가 뻐벅거린 게 기억이 나실 때, 이 단어하고 이 단어 사이에서 뻐벅거렸다, 혹은 이 단어 앞에서 뻐벅거렸다, 이렇게 기억이 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지금 상태가 뻐벅거린 거를 기억을 하려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씩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기억이 날 때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셔야 돼요. 사실 이 기억나는 개수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기억이 뻐벅거린 게 10개가 생기시게 되게 되면 한두 개만 기억나셔도 관계는 없어요. 물론 이제 두세 개, 세네 개 많이 기억하시면 많이 기억하시고 좋긴 하죠. 단어 공부할 수 있는 단어가 늘어난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초반에는 이 단어의 개수보다도 정확도에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단어하고 이 단어 할 때 요 두 단어 사이에서 뻐벅거렸고, 아니면 이 단어 앞에서 뻐벅거렸다, 여기 기억이 나셔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자, 단어 공부는 무조건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거, 아니면은 이런 단어 알면 좋을 것 같아. 나 이 단어 모르는데,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실제로 주제를 잡고, 그쵸? 여기서는 이제 아직 일상적인 걸 하는 거죠. 그쵸? 일상적인 주제를 잡고 말을 할 때 뻐벅거렸던 단어, 이 단어를 뽑아서 공부를 한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뭘 것 같으세요? 그쵸? 필수 요소. 그쵸? 뻐벅거린 단어가 기억이 나야 돼요. 그쵸? 기억이 안 나면 말짱 도루묵이죠. 그쵸? 제가 미리 조금 알려드리게 되게 되면 아마도 이 뻐벅거린 거 기억나는 게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제가 이제 각각 시기를 알려드린 어느 정도 시기가 걸려야 이게 극복이 된다라는 영상을 제가 올려드렸죠. 그쵸? 그래서 그 영상을 설명을 할 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마도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 특히나 말하기 공부를 하실 때 가장 힘든 두 가지가, 첫 번째가 뻐벅거린 단어를 기억하는 거, 두 번째가 이제 단어 공부, 이렇게 두 가지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이 뻐벅거린 단어가 기억나는 게 굉장히 힘드실 거고 잘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제가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뻐벅거린 단어를 기억을 먼저 하셔야 되고, 이 기억나는 단어로, 그쵸,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가끔 보면은 이 뻐벅거린 게 기억나는 게 잘 안 되고 잘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학생들 중에 저한테 뭐라고 물어보냐면, 분명히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뻐벅거린 단어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녹음을 한다든지, 그쵸? 녹음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말하면서 뻐벅거림이 느껴질 때 적는다든지, 그쵸? 절대로 얘네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X. 녹음을 하거나 적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실제 단어 공부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이 단어 공부한 게 내 입에 붙고 그냥 머리가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입에 붙는지, 이거를 좀 설명을 들으시게 되면 나중에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거는 언급을 하진 않을 거고요. 아마 이 4번을 얘기를 할 때 다음 영상에서 아마 그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단어 공부의 가장 기본적인 틀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억이 나야 되고 그 기억나는 단어로 단어 공부를 한다. 자, 첫 번째, 두 번째죠. 그렇죠? 예문 만들기.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들었을 법한 그런 약간 이야기일 거예요. 아마 paraphrase, 그죠? paraphrase라는 거, 그죠? 뭔가 문장의 구조를 바꾼다? 뭔가 똑같은 쓰임새로 문장을 만들지 않겠다? 뭐 이런 느낌, 이게 paraphrase라고 하는데, 이 paraphrase를 한다라는 거, 그쵸? 이게 문장을 바꾸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이거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예문 만들기는 약간 paraphrase랑은 조금은 달라요.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게 되면 어떻게 좀 다른지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예문을 만드실 때 첫 번째로 기억이 나는 그 뻐벅거린 단어를 뽑아서 그 단어가 들어간 예문을 단순하게 만드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예문을 만드실 때 예문을 한 3가지 정도? 물론 이제 많이 만들어보면 볼수록 좋은데 3가지 이상 넘어가니까 약간 느낌이 너무 그 단어에 몰빵한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학생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게 되면. 그래서 한 3문장 정도 예문을 만들어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각각의 예문이, 그렇죠? 각각의 예문의 모양이 달라야 됩니다. 사실 이 뻐벅거린 단어의 이 모양은 똑같으셔도 관계는 없어요. 똑같으셔도 관계는 없는데 일단은 이 문장의 모양이 달라야 돼요. 문장의 모양이 똑같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문을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밑에다가 예문을 하나 적어볼까요? 자, 예문을 만들려고 했는데 학생이 이렇게 예문을 만들었어요. 자, wait for 이걸로 만들게요. 가장 쉬운 단어죠, 그렇죠? I waited for my friend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my father waits for me. 자, 3번. 그 다음에 my girlfriend is waiting for 뭐랄까요? her sister. 이렇게 할까요? 자, 이렇게 예문을 만드시면 예문 만드는 효과 하나도 없습니다. 한 개도 없으세요. 자, 예를 들면 이 wait for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예문을 만드는데 이 wait for이 있는 위치를 잘 보세요. 3개가 똑같죠? 단순하게 말하면 동사 위치, 본동사 위치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주어만 조금 바꾸고, 그렇죠? 뒤에 for 뒤에 나오는 전치사의 목적어 요거 조금 바꾸고 이런다고 해서 이 단어 절대로 여러분들 단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양을 바꾸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뭐 단순하게 적으셔도 관계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자, to wait for my mom, I was at the door. 아니면은 뭐 이거는 문장을 다른 걸 바꿔야 되겠죠. I was in front of my apartment 이렇게 바꾸셔도 되겠죠. 자, 여기서는 이 wait for이라는 동사가 실제 본동사로 쓰인 게 아니고 투부정사로 이렇게 바뀐 거죠. 그렇죠? 이해 좀 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모양을 바꾸셔야 돼요. 다른 걸로 하나 바꾸게 되면 또 심플한 걸로 그렇죠? 바꾸게 되게 되면 조금 어려운 문장을 안 적을게요. 여러분들 레벨이 낮으신 분도 있으실 거니까 심플하게 예를 들면 그렇죠? I spent 3 hours. 그죠? 이 정도는 그래도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 waiting for my friend. 그쵸? 위에 my friend를 적었기 때문에 굳이 my friend를 또 적는 거는 크게 도움이 되실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이 정도는 크게 관계는 없다. 이것도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름을 적으세요. 그냥 칼 이렇게. 그쵸? 칼 아니면 친구 이름 이렇게 적으시면 낫겠죠? 자, I spent 3 hours waiting for Carl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자, 3시간 동안 칼을 기다리는데 3시간을 썼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 wait for, wait 동사가 다 모양이 바뀌게 썼죠. 그쵸? 자, 여기까지만 보시게 되면 일반적인 패러프레이즈랑 흡사하실 겁니다. 이제 모양, 구조 바꾸기 이런 걸 흡사하실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어요. 자, 이 예문을 3가지 정도 만들어 보실 때 이렇게 모양을 바꾸기 이거는 지울게요. 일단은 제가 자, 예문을 만들 때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모양 바꾸기. 퍼즐 생긴 단어, 단어 모양 바꾸기 이렇게 적게요. 똑같은 모양으로 쓰지 마라. 그렇죠? 자, 두 번째 실제 내가 할 수 있는 말 이거를 만드시는 게 좋으세요. 자, 예를 들면 예문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냥 그 단어를 써서 그냥 예문만 만들어요. 그렇게 하시게 되게 되면 실제 이게 자기께 될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세요. 그래서 예문을 만드실 때 내가 wait for를 언제 쓰지? 이런 거 그거를 생각을 해보시고 예문을 만드시는 게 좋으세요. 그러면은 아마 이 생각 때문에라도 뭔가 하고 싶은 말들 이런 것들이 바뀌어서 지금 일부러 모양을 바꾸려고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모양을 바꿔야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실 수도 있으세요. 제가 그냥 한국말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제 그냥 개인적인 상황에서는 저는 제 친구 중에 저를 항상 이렇게 기다리게 해주는 사람, 기다리게 만드는 친구는 없어요. 제가 제 친구들을 좀 많이 기다리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제가 예문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요. 진짜 현실성 있게.
친구들한테 말하는 것처럼. 그쵸? 야, 오늘 또 내 때문에 기다렸네? 야, 너네들 오늘 또 내 때문에 3시간을 기다렸구나. 뭐, 3시간까지 저는 안 기다리게 합니다. 너희들 오늘 또 내 때문에 5분이나 10분이나 기다렸네? 와, 내가 다음부터는 절대 너희들 안 기다리게 할게. 자, 여기에서 내가 다음부터는 절대 너네들을 안 기다리게 할게. 아니면은 내가 다음부터는 너네들을 안 기다리게끔 노력할게.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되면 절대로 이 wait라는 동사가 본동사로 못 나옵니다. 예를 들면 문장을 만들게 되면 이렇게 돼요. 자, 예를 들면 그냥 말로만 해드릴게요. 적어드릴까요? 이 문장을 예문을 하게 되게 되면, 그쵸? I, will 이라고 할까요? I will try not to make you wait for me.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쵸? 아니면은 노력하게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예를 들면은 I have to, 아니면 I will, 조금 바꿔볼게요. I have to make an effort. 저 어려우시겠죠? 레벨이 낮으신 분들한테. 그쵸? make effort into making you not wait for me. 문장이 어려운 건 압니다. 그쵸? 근데 지금 문장이 어려운 걸 보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다른 모양으로 쓰실 수가 있으세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실제 자기가 할 수 있는 말. 그래. 기다리다라는 말을 난 언제 잤을까? 여러분들 제 경험이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좀 대입해서 말하게 되게 되면 혹시라도 본인의 성향이 줄 서서 기다려서 뭔가 맛집 이런 거 들어가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그쵸? 이런 거 말하시면 돼요. 아니면은 내 여자친구는 맨날 만날 때마다 10분, 20분 늦네. 이러면은, 그쵸? 요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그 상황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 여자친구한테 뭔가 오늘은 작정하고 야가 맨날 올 때만 늦는데 오늘 한마디 해야 되겠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예문을 만드시게 되게 되면 사실 이제 진짜 공감이 가는 예문일 가능성도 크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말을 내가 실제로 하려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초반에 적어드렸던 wait for 누구, wait for 누구, wait for 누구 이런 식으로 문장이 잘 안 나오실 거예요. 그렇죠. 뭔가 구조를 다른 거를 써야 되는 문장이 분명히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말, 그렇죠. 하고 싶은 말, 요런 거를 떠올려서 예문을 만드시는 게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문 만들 때는 이렇게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이 일상에서 떠올리기죠. 그쵸? 자, 이 3번부터, 4번은 이제 제가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 건데, 이 3번부터가 굉장히 중요하게 시작이 되세요. 굉장히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예문 만들기는, 실제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제가 넣었던 게 조금 공감이 되라고 제가 넣은 건데, 사실 이제 무슨 모양을 바꾼다라는 거는 학생들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wait라는 단어를 동사로 말게 되고 본동사로 쓰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 wait라는 단어를 갖다가 썼을 때 이 단어가 본동사로 나왔을 때 잘 나오기 때문에 이 단어를 자기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모양이 조금이라도 바뀌게 되게 되면 자기가 뻐벅거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단어를 제대로 말 못할 거라는 말 인지를 잘 못해요. 이해되시나요? 실제 제가 수업에서 아마 이 학생이 보고 있으면 조금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는데 사실이기 때문에 실제 수업에서 이 모양 바꾸기 때문에 모양 바꾸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줄 수 있는 실제 예가 하나 나타났어요. 이제 최근 수업에서 학생이 항상 말을 할 때 I was in a hurry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자기 입장에서는 I was in a hurry라는 이 말을 했던 친구는 in a hurry라고 하는 이 전치사가 자기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문장이 이렇게 나올 때 I have to do it in a hurry. do it in a hurry. 이렇게 말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 학생 입에서는 비동사랑 in a hurry가 같이 붙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모양이 조금이라도 바뀌게 되게 되면 이게 내게 아니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왜 이렇게 생기냐면 어떤 단어를 쓸 때 같은 모양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단어를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모양이 조금 바뀌게 되게 되면 이 단어가 제대로 안 나올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시고 모양을 바꾸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예문 만들기 할 때 이제 가져가셔야 되는 거는 그렇죠? 모양 바꾸기 하고 그래서 이 모양이 조금 바뀌더라도 내한테 익숙하게 되게끔 두 번째로는 실제로 내가 공감이 가는 실제로 내가 일상생활에서 쓸 법한 이런 예문을 만드시는 게 좋다. 자, 일상에서 떠올리기. 자, 예를 들면 wait for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렇죠? 이렇게만 알려드릴게요. 자, wait for 뭐시기 그렇죠? 아니면 wait until 뭐시기 뭐 이런 걸 썼어요.
이거를 공부를 했어요. 지금 예문도 만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단어가 내 입에 붙기를 기대를 하실 거잖아요. 예문을 만들고 하셨으니까. 내 입에 단어가 붙으려고 기대를 하고 이 단어가 내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 강박이 강박이 느껴지고요. 강박이 느껴지셔야 됩니다. 강박이 느껴지셔야 돼요. 이 단어를 내 걸로 만들겠다라는 강박, 이 단어를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강박. 그쵸? 자, 이 단어를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강박이 어떻게 표현이 돼야 되느냐. 그쵸? 이게 일상에서 떠오르는 걸로 표현이 되셔야 돼요. 자, 예를 들면, wait for이라 wait for 뭐시기를 공부를 하셨어요. 그쵸? 근데 나갔어요, 밖에. 내가 일상생활을 해요. 자, 공부하는 거는 따로 공부를 하고, 자, 학교 가려고 뭐 버스 정류장 갔어요. 자, 그러면 버스 정류장에 혼자만 있으면 어쩔 수 없는데, 몇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침에 등굣길이면, 아침에 출근길이면. 그쵸? 지하철역에도 가시게 되더라도, 한 번에도 여러분도 혼자 있은 적 있으세요? 거의 없죠, 그쵸? 다른 사람들이 또 지하철을 타려고 기다리고 있죠. 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wait for이 떠오르셔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쵸? 그래서 또, 이렇게, 맛집 이런 걸 지나가고 있는데 줄을 이렇게 길게 서 있는 걸 봤어요. 그쵸? 그러면은, 저 사람들이, 저게 얼마나 맛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기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구나. 그쵸? 이런 게 느껴지시고, 거기에서 자기가 공부했던 wait for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셔야 돼요. 이게 떠오르지 않는다라는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공부랑, 그쵸? 이 말하기, 이 단어를 내 걸로 만들겠다랑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단어나 이런 것들이 자기 입에 빨리 붙는 학생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이 단어를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강박이 일상에서 그 단어가 떠오를 만한 상황이 맞닥뜨려지게 되면 그 단어가 떠올라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께 제가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아마도 그 You Might Not Notice 섹션에도 들어갈 법하긴 한데, 그쵸? 여러분들 정수기를 어떤 단어로 알고 계세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사전을 찾으시기 때문에 Water Purifier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 원어민들은 Water Purifier 이렇게 안 쓰고요. Water Cooler이라고 써요. 그쵸? 물론 정수기에는 뜨거운 물이 나오는 기능도 있지만 초기에 정수기의 모양은 이제 정화만 시켜주는 거였기 때문에 실제 얘네들이 그 명칭을 부를 때 Water Cooler이라고 처음부터 불렀고, 그래서 Water Cooler이라고 했던 게 온수가 추가가 되더라도 그냥 Water Cooler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Water Purifier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 건 아닌데 실제 원어민들은 Water Cooler이라고 좀 더 많이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단어를 알려드리고 싶었던 게 아니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혹시라도 정수기라는 단어를 모르고 계셨거나 혹은 알고 계셨더라도 Water Purifier 이렇게 쓰는 걸로 알고 계셨다면 아마 Water Cooler이라고 온수가 나오지만 Water Cooler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에서 조금 신기해 하셨을 거고 조금 충격을 받으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이제 성격이 이렇게 테스트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원어민한테 내 친구한테 물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단어가 실제 Water Cooler이라고 쓰인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예문도 만들어 보시고 이렇게 하시고 나서 실제 정수기를 봤을 때 그래 이게 Water Purifier이 아니고 Water Cooler이라고 하는 거였지 이 단어가 좀 더 잘 쓰는 거지 이게 떠오르셔야 돼요. 이게 안 떠오르시는 분들은 강박을 안 느끼시는 거고 그때 당시에 알았을 때만 이 단어가 Water Purifier보다는 Water Cooler이라고 잘 쓰인다라고 알았을 때만 듣고 흘려버리고 머릿속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과연 정수기를 내가 하루에 몇 번이나 보는가? 혹은 내가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내가 뭔가를 기다리는 거를 하루 중에 몇 번을 하는가? 실제 이게 뭔가를 기다릴 때마다 떠오른다든지 그쵸? 정수기를 볼 때마다 그 단어가 떠오르게 되게 되면 과연 이 단어가 그쵸? 머리로만 기억이 나실 것 같으세요? 아마도 그쵸? 이 어떤 단어를 공부를 했을 때 강박이 느껴지고 이 단어를 꼭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런 현상이 생기시고 이 현상을 토대로 영어를 잘 하시게 돼요. 제가 아마도 이제 다른 영상에서 이 얘기를 하게 될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보셨던 분들은
그쵸? 여러분들을 가르쳤던 선생님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뭔가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데서 얘기를 했던, 그쵸? 이렇게 공부하세요를 했던 사람들 중에 이런 얘기를 안 했던 분들은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런 현상이 모든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생기는 현상인데 그 현상 때문에 자기가 영어를 잘하게 된 거를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못하는 거죠. 이제 제가 왜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 방식을 채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영상을 제가 찍었었거든요. 여러분들의 공부 선택, 뭐 영어 공부 방법 선택 이런 제목이었을 거예요. 그쵸? 그때 제가 영어를 외국에서 공부를 하거나 혼자 공부를 하거나 개인이 혼자 공부를 해서 이제 하게 된 이 사람들한테는 영어 공부 방법을 물어봐도 제대로 된 답변이 안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자기가 수많은 공부를 뭔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 중에 어떤 게 내 레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지 이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것 때문에 영어를 잘하게 됐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은 영어를 공부를 할 때 내가 영어를 업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영어 공부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어떤 부분이 자기 레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물어봐서 그 사람이 혹시라도 나는 이것 때문에 잘하게 된 것 같은데 너도 이거 해봐 이러는데 그것 때문에 아니시면 어떠실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방법 혹은 여러분들이 영어를 배우시는,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 이 사람들 모두 다 이 강박 때문에 이 단어가 일상에서 떠오르는 경험을 무조건 해보셨고 그게 굉장히 빈번하게 이 사람들은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본인이 그 방법이나 그 과정을 거쳐서 영어를 잘하게 됐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안 알려주는 겁니다. 방법을 숨기고 싶은 게 아니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단어를 공부를 했을 때 이 단어가 꼭 내 단어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은 강박이 느껴지고 이 단어가 내 단어가 돼야 된다는, 내 입에 붙어야 된다는 강박을 느끼셔야 되고 이 강박을 느껴지는 게 일상에서 떠오르는 걸로, 그쵸? 그 상황이나 그 행동을 또 할 때나 그 행동하는 사람을 봤을 때나 그 내가 단어 공부했던 그 물체를 보거나 이랬을 때 떠올라야 된다는 거.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 여러분들 혹시나 제 말을 신뢰를 안 하신다면 여러분이 신뢰하시는 그분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과연 이 사람은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그리고 꼭 이거 하나 더 여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분한테 왜 지금까지 본인한테 물어보는 여러분께 그 얘기를 안 했는지. 그러면 아시게 될 거예요. 아마 저에 대한 여러분들의 시각이 좀 더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조금 해봅니다. 자, 일단은 이 일상에서 떠올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까지 이번 영상에서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비일상적인 주제를 이렇게 단어 공부를 하는 게 어떤 건지 알고 나서 이제 비일상적인 주제를 들어가는 게 좋고, 그리고 뭐 안정적으로 하려면은 그래도 혹시라도 나는 뭐 비일상 주제 먼저 들어가고 나서 단어 공부 시작하겠다. 요것도 크게 관계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비일상적인 주제에서 얘기를 먼저 해보면 점차 비일상적으로 제가 적어놨죠. 한꺼번에 굉장히 괴리감이 드는 비일상적인 거 하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매일 하는 일상적인 주제를 하라고 했으면 비일상적인 주제를 3일에 한 번 하는 거,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크게 개념을 이렇게 세워드리면 매일매일 하는 거, 내가 버스 타고 공부하고 도서관 가고 뭐 점심 먹고 이런 것들이 일상적인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비일상적인 주제는 뭐 친구랑 술 마시는 거 매일 마시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매일 마시는 분들은 그 일상적인 주제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쨌든 또 영화 보는 거, 제가 지금까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나는 영화관 가서 매일 영화를 봐요 하는 사람 딱 한 명 봤어요. 한 명 봤어요. 그 사람은 영화에 이렇게 좀 너무 광적인 분이셨거든요. 그분 빼고는 내가 매일 영화관 가서 영화 본다는 분은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영화 보는 거, 뭐 일주일에 한 번을 보고 한 달에 한 번을 보고, 목욕탕 가시는 거, 뭐 여자친구 만나는 거, 뭐 학교 CC면은 뭐 조금 일상적인 걸로 구분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또 뭐 옷 사러 가는 거, 아니면은 인터넷을 본다고 하더라도 카톡하고 이런 것들은 일상적인 거죠. 그런데 뭐 간혹 가다가 또 뭐 제 칼 영상 봤다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유튜브에 누구 다른 영상 봤다 뭐 이런 것들 매일 보는 게 아니면은 그러한 것들이 비일상적인 주제에 들어가야 되고, 이 비일상적인 주제는 점차적으로 점점점 비일상적인 걸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단어 수준이 올라가면 이렇게 적어놨죠. 자, 왜 일상적인 주제부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일상적인 주제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 비일상적인 주제도 왜 점차 해야 되는가. 사실 이제 왜 일상적인 주제를 건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한마디로 정의를 해드렸어요. 자기가 집중을 해야 되는 거에 집중을 잘하기 위해서 내용적인 것을 조금 더 쉽게 하려고 일상적인 걸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상태에서 속도가 어느 정도 익숙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말할 때 뻐벅거림이 느껴지고 그쵸? 그리고 이걸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는 상태. 그쵸? 그리고 일상적인 주제는 뭐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상태. 요 상태에서 비일상적인 걸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그쵸? 자, 이 비일상적인 주제를 들어가게 되면 실제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어 공부가 시작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2번에서 단어 공부 시작을 했는데 이 단어 공부 시작은 단어 공부하는 게 어떤 건지 알기 이렇게 정의할게요. 어떤 건지는 알고 일단은 비일상적인 주제를 들어가라. 그래서 비일상적인 주제를 시작하시게 되면 실제 단어가 어려워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죠? 목욕탕 가면 목욕탕에 해당하는 단어, 영화관에 가게 되면 영화관에 해당하는 단어. 여러분들께 영화관 주제가 쉽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여러분들께, 그렇죠? 자기 레벨을 잘못 판단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그렇죠? 자, F열 10, 뭐 좌석 10 이거 영어로 어떻게 말하나요? 그 F10 이렇게 하시지 말고 풀어서, 그쵸? F10에, 그쵸? 뭐 왼쪽에서 몇 번째 자리 이거 어떻게 말하는지 아시나요? 이런 것들. 그리고 실제 뭐 그 스태프 그 일하는 사람이 CGV에서 일하는 사람이 화면을 이렇게 돌려서 나한테 보여주면서 어떤 자리를 선택하시겠어요? 뭐 검은색 자리는 뭐 다 참고고요. 흰색 자리 중에서 고르시면 돼요. 지금 제가 말한 거 다 영작 가능하시겠어요? 다 영어로 되시나요? 자,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실제 지금부터 비일상적인 주제를 가면서부터 단어들이 점차 어려워지기 시작할 거라는 걸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단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점차 비일상적으로 하라고 했던 거를 점차 하시지 않게 되게 되면 갑자기 어려운 단어가 확 밀려온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어 공부도 레벨에 맞게끔 점차 소화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레벨 단어들로 점차 레벨을 올리시는 게 좋기 때문에 주제를 점차 비일상적인 걸로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리고 뭐 분량은 여전히 아까 전에 제가 지금 이 상태는 이라고 말씀드렸던 거에서 한 20문장에서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텀 이 정도 하시게 되면 무리가 없으실 거고요. 그래서 뭐 비일상적인 주제가 어느 정도 조금 익숙하게 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단어 공부하는 것 자체가 조금 익숙하게 되신 분들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얘기할 것을 좀 더 해보시면 되고 다음 레벨로 넘어가는 거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단어 공부할 때 4번 이거 제가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이 4번이 뭐냐면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렸던 이제 단어 공부할 때 기억이 나야 되고 예문을 다르게 바꿔야 되고 그쵸 모양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모양을 바꾸는데 실제로 내가 쓸 법한 예문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상에서 떠올리고 이거를 하시게 되면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10명 중에서 8명, 7, 8명 정도는 대부분 단어 공부 효과가 나타나요. 그런데 한 10%, 20% 많게는 30% 기간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한 맥시멈 30% 정도는 이렇게 하는데도 효과가 안 나는 학생들이 있어요. 물론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이유는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고요. 여기서 4번에서 알려드릴 게 뭐냐면 1번, 2번, 3번을 했는데도 단어가 입에 안 붙는 분들을 위한 방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기억이 나야 된다라는 거 그저 뻐벅거린 단어가 기억이 나야 된다. 근데 기억이 안 나게 되게 되면 기억이 나셔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게 되면 제가 무슨 방법이 있다. 요것도 제가 아직 안 알려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4번 1, 2, 3번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어가 입에 안 붙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이것도 제가 아마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쵸. 단어적인 면으로 잠깐만 다시 정리를 하게 되게 되면 아마 일상적인 주제를 하시게 되게 되면 제가 굳이 단어 공부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아마도 단어가 좀 안 익숙하거나 뻐벅거리게 나오게 되면 사전 찾아보고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쵸? 저는 분명히 단어 공부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영상을 지금까지 보시고 일상적인 주제를 하셨던 분들은 그거 못 참으시고 그쵸? 아마 자기 나름대로 단어를 찾아도 보고 예문도 만들고 말로도 해보셨을 거예요. 자, 첫 번째로 그거 아무짝에 쓰잘데기 없는 행위셨다는 거.
그쵸? 공부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셨다는 거 제가 일단 첫 번째로 알려드리고요. 그렇게 하셔봤자 입에 안 붙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 일상적인 주제를 계속적으로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건드리셨던 분들은 그래도 그 일상적인 거를 말을 할 때 단어들은 자기 입에 붙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일상적인 거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입에 붙은 거는 여러분들이 단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붙는 게 아니고요. 같은 주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붙었던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뭔가 비슷한 주제를 말하고 비슷한 단어를 쓰기 때문에 이 단어가 내 입에 붙는 거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공부 방식이 시간을 꼬라 박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일상적인 주제를 할 때는 단어 공부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반복적으로 하시면 자기 입에 붙을 거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비일상적인 주제를 한다든지 그 다음 거인 특별한 주제를 할 때는 반복적으로 하기가 힘드세요. 왜냐면 얼마나 주제가 많겠어요. 그쵸? 주제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일상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상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단어가 나오니까 그게 잎에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비일상적인 주제나 특별한 주제 같은 경우는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쵸? 어릴 적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기억나는 이야기만 해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뭐 한 100개, 200개 막 이래 될 거기 때문에 그쵸? 이거는 반복적으로 하면서 입에 못 붙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쵸 반복적으로 공부하면서 단어 입에 붙이는 거는 시간 꼬라 박는 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방식. 그래서 이제 시간을 꼬라 안 박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제가 오늘 이렇게 언급을 해드린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면서 내 거로 만드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고 그 반복적으로 하면서 안 되는 것들을 실제로 반복을 하면서 안 되는 것들 그쵸 이런 것들을 지금 단어 공부하는 게 이런 방법이다. 이렇게 제 생각에는 정리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다시 정리를 하게 되게 되면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지금 비일상적인 주제나 단어 공부를 들어가기에 자기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단어 공부를 하실 때는 자 기억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뻐벅거린 단어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 예문을 만드실 때 한 3개 정도 만드시면 되고 각 예문의 모양이 달라야 된다는 사실 그렇죠. 모양이 달라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 내가 그 상황에서 쓸 법한 말을 예문을 만드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 단어를 공부를 했으면 강박이 이 단어를 내 입에 붙여야 된다는 강박이 느껴지셔야 되고 이 강박은 실제 일상에서 떠오른 걸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일상적인 주제로 들어가셨을 때는 점차 비일상적인 주제를 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비일상적인 주제를 점차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는 갑자기 너무 비일상적인 주제로 하게 되면 단어가 너무 어려운 게 나오거나 혹은 그 단어가 내가 뻐벅거리는 단어가 급격하게 많이 늘어나실 거예요. 그렇죠? 일상적인 주제를 하다가 조금 비일상적인으로 가셔야 일상적인 이야기가 조금 묻어나기 때문에 그나마 영어로 좀 나오는 말들이 있으실 건데 갑자기 비일상적으로 가게 되면 아마 그 퍼즐 뻐벅거리는 장렬이실 겁니다. 그래서 점차 이렇게 가시는 게 좋고 그 점차 하시면서 나오는 단어들을 이 단어 공부 방법대로 공부를 하시게 되게 되면 그 단어가 입에 붙을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